96권 세종 24년 4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442년 명정동 7년 황보인과 김종서가 수재가 있기 전에 행차를 돌이킬 것을 청하다. 지금 계신 언정은 큰 산이 서로 우뚝 서 있고 큰 내가 세차게 흐르고 있으므로 만약 장마가 있게 되면 수재가 두려우니 대가가 오래 거주할 곳으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등이 매양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 처음 와서 땅을 살펴본 사람이 일찍이 길이 험하다는 것을 임금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이번 행차를 하게 한 일입니다. 연말에 부호의 자식은 마루가에 앉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보통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인 것인데 하물며 대가로서 어찌 위험한 곳에 오래 거처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금 대신의 말이 옳다. 13일에 행차를 돌이키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모욕하신 후에 몸을 조섭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대가가 마땅히 빨리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 고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16일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대신들이 황궁을 재촉했는데도 개달하지 않은 이유를 묻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처음부터 벌써 이 땅이 길이 험함을 알고 왔지만 그러나 지나오면서 본 바로는 다만 옥동현과 족암 이북의 길만이 위험할 뿐이다. 이곳에 이름에 인민이 굶주려 피곤함으로 심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어제 16일에 행차를 돌이키기로 정하였으나 내가 다시 대신의 말을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다른 패단이 있을 것이라 여겼으므로 이를 핑계로 나의 행차를 재촉하여 13일에 돌아가고자 한 것인데 그대들과 의원이 모두 말하기를 목욕한 후에는 마땅히 오랫동안 머물러 몸을 조습해야 될 것이오니 16일도 오히려 빨리 돌아가는 편입니다고 하므로 내가 잠정적으로 그대들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인데 대신들이 비록 이를 말하더라도 그대들은 어찌 헤아려 계달하여서 나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가 하니 조서강이 아뢰기를 황보인 등이 처음부터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랜 까닭으로 이를 중지시키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사철과 정은이 서광사에 곡식을 내리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지금 서광사 중에게 쌀콩 80석을 특별히 내려주어 번화를 고쳐 돕는 비용에 쓰게 하였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지난해에 함길도와 강원도에 모두 수재가 있었는데다 특히 이 두 고을은 더욱 심하였을 뿐더러 연사도 또한 흉년이 없고 안변은 본도의 성을 쌓는 군인들이 관청 창고로부터 급여를 받고자 하니 저장된 쌀콩을 더욱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서광사의 번화를 고쳐 덮는 일은 저 놀고 있는 무리들이 오히려 자기가 손수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국고의 저장을 쓸모없이 소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80석은 지극히 적은 수량이므로 비록 소비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한다면 모든 일이 적은 것도 쌓이고 쌓이면 많아지게 되니 적다고 해서 쓸데없는 곳에 급작스럽게 소비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명령을 해수하기를 청합니다. 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절은 우리 태조께서 창건한 큰 사찰일 뿐더러 내가 마침 가까운 곳에 행차한 까닭으로 쌀콩을 내려줘 그 비용에 보조하게 한 것이다. 그대들의 말이 비록 옳지만은 그러나 나라 임금이 이미 내려주었는데 어찌 경술이 도로 가져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사철이 아뢰기를 두 고을이 모두 수재가 있었으므로 안변의 쌀콩도 모두 강원도로부터 수로로 운반해 와서 군수에 대비하게 되니 마땅히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소금의 이익은 바다에서 나와서 한이 없으며 또한 함길도에서 생산되니 만약 부득이하다면 소금을 내려 쌀콩을 환수하게 한다면 군수가 소모하여 없어지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하면서 두 번, 세 번 굳이 청했으나 변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도망갔던 오도리들이 이귀야의 초안으로 돌아오니 목명과 양식을 내리다. 함길도 도질제사 이세영이 치게 하기를 남아있는 오도리의 이소고 등 몇 사람이 그늘에 도망해 갔었는데 혹은 스스로 왔다고 하고 혹은 이귀야가 초안하니 그제야 왔다고 합니다. 하니 황보인 김종서 조수강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드디어 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이귀야의 초안한 공은 칭찬할 만하니 그에게 목면 내피를 주고 또 돌아온 사람에게 인구 수요대로 양식을 주어 존휴를 후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딸 영천군주의 조기. 부의로 쌀콩 4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딸이 죽어 육선을 패하니 황보인 등이 두세 번 청하자 허락하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여러 승지들과 더불어 아뢰기를 모욕하신 후에는 소선이 적당하지 않으니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며 황보인 등이 청하기를 두 번 세 번에 이르니 그제야 이를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황물금이 흰꽝을 바치니 할애하지도 예조에 알리지도 말라. 승정원에 이르다. 경기도 수원 사람 황물금이 흰꽝을 바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그년에는 이 물건이 자주 있게 되니 실효 상수가 아니다. 그것을 할애하지 말고 또 예조에게 이를 알리지도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평산 온정에 있어 아들 신자영으로 무난하게 하다. 우의정 신계가 임금이 모욕으로 인하여 평산 온정에 있으니 그 아들 신자영으로 하여금 무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서울의 신하들이 이조 판사 최부를 보내 술과 과실로 무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1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호종헌은 신료와 의정부 6조에서 탄의를 할애하고 관찰사들이 와서 할애하다. 호종헌은 신료가 행궁에 나아가서 탄의의 할애를 행하고 의정부와 6조에서 사인 김문기와 예조 좌랑 박작선을 보내어 하전을 올리고 이내 안장 갖춘 말과 옷의 겉감과 안집을 바쳤다. 경기관찰사 윤형, 황해도 관찰사 권극화, 함길도 관찰사 한화, 강원도 관찰사 조수량 등이 모두 와서 할애하고 조수량이 또한 말과 옷의 겉감과 안집을 바쳤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1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진하사 안마관 김하가 칙스를 가지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왕세자가 오리에서 맞이하여다. 그 칙서에 주문에 말하기를 범찰과 이만주가 자주 당류를 결성하여 함부로 침략하고 환란을 일으킴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고 함으로 짐이 이미 칙서를 보내어 계칙하고 이내 이만주로 하여금 전의 우예 구자에서 사로잡았던 부녀를 끝까지 조사하여 만약 현재 있으면 즉시 돌려보내게 하였소. 이 무리들은 본래 일정 불변한 습성이 없으니 왕은 군사를 간속하여 방비하고 성의를 미루어 이들을 대우할 것이요. 대개 천도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게 되니 반드시 틀리지 않을 것이요 하였다. 김하가 또 이만주에게 계유하는 칙서를 등사하게 하여 왔는데 그 칙서에는 지금 조선 국왕의 주문을 받았는데 그 주문의 정통 5년 1440년으로부터 이후로 여러 번 홀라운 등처의 야인이 병정을 침략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 갓싸운데 이는 그들과 범찰 등의 한짓이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그들이 동류를 맞이하여 병경을 침략하려는 뜻을 꾀하고자 하며 지난해 8월에 우예구자에서 사로잡아간 부녀 1인이 현재 그들의 부하인
비연파로의 집에 있으므로 조정에서 돌려보내주기를 주청합니다고 한다. 지난번에 그대가 조선과 더불어 국경을 다투어 사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므로 짐은 두 나라가 헌단을 맺음이 날로 깊어지며 형세가 반드시 피차가 모두 상할까 염려되어 그대들을 보존시키고자 이미 여러 번 칙스를 보내어 경계하고 타일러 각기 제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고 법도를 지켜서 함께 장원한 계책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그대가 범찰과 더불어 친히 와서 조공하고 조정의 명령을 삼가 따라서 감히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진술하니 짐이 마음속으로 이를 가상히 여긴다. 지금 사로잡아간 부녀는 역시 전일에 있었던 일이므로 그대가 혹시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소인의 한 짓일 것이니 이 한 사람의 부인은 비록 경중을 말할 것이 못되지만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친척과 고륙에는 천륜을 어기고 인도를 배반하여 조정의 언명을 저버리게 되니 그 허물이 가볍지 않다. 칙스가 이르거든 즉시 사실에 따라서 사로잡아간 부녀를 끝까지 조사해 사람을 시켜 요동 총병 진수관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길을 떠나서 조선 사신에게 거느리고 돌아가게 한다면 조정을 공경하는 뜻이 거의 표현될 것이다. 이후로는 더욱 이웃과 화목하고 국경을 보존하는 일을 힘써서 부속을 개칙하여 삼가 법도를 지키고 문득 그런 짓은 하지 말아서 태평의 복록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4월 1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송골매를 잡는 데 대한 상불의 규정과 법을 만들어 올리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르기를 삼가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중국에 매를 바치는 것은 명백히 거전의 규정이 있었으며 또 우리 조정에 와서도 선득년간에 여러 번 송골매를 바쳤으니 본국에서 송골매를 잡게 된 것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입니다. 또 몇 해 전에 송골매를 진언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선묘한 황제의 칙제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 바치지 아니하고 혹은 쌍으로 바치는 수요도 많지 않을 것 같으면 다만 대국을 섬기는 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혹은 뜻밖의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바치는 수요도 지금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후일에는 반드시 배가 증가되어 마땅히 일정한 곡물이 될 것이니 그 잡는 데 대한 상벌의 규정과 오래도록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행해야 될 사건과 전일에 정한 경례를 참고하여 조별로 후면에 열기합니다. 1. 체포군의 원호는 함길도 400호, 평안도는 200호, 강원도 황해도는 각각 50호로서 일정한 수요를 정하여 매 1호마다 기계 12개소를 설치하고 그 경작하는 전세의 모든 자벽과 축성 등의 역사는 모두 면제하게 할 것이며 1. 편호는 혹은 3, 4호를 병합하기도 하고 혹은 5, 6호를 병합하여 일소로 삼아 각기 그 가까운 곳에 편의한 데 따라 기계를 설치하게 하고 혹시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들어주도록 할 것이며 1. 간구는 각기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당히 차정시켜 각 호에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시찰하게 할 것이며 1. 관작사와 도질제사는 엄격하게 고찰을 가하여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이 있으면 형률에 의하여 논제하게 하고 2번 범하면 속전을 징수함을 없애고 곤장을 집행하게 할 것이며 1. 원호의 포상은 옥송골은 크고 작은 것은 논할 것 없이 면포 20비를 상주되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은 토관의 정 8품을 주고 정종 9품은 종 7품을 주며 8품 이상은 3등의 계좌를 올려주고 1년 안에 2상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의에 의하여 경직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잡송골은 면포 10피를 상주되 몸이 크고 특별히 다른 것은 5피를 더 주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은 토관은 종 8품을 주고 종 9품은 정 8품을 주고 8품 이상은 2등의 계좌를 올려주며 1년 안에 2상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에 의하여 경직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1. 편호의 포상은 좋은 송골매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면포 30피를 상주되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은
토간의 종 7품을 주고 정종 9품은 정 7품을 주고 8품 이상은 4등의 계좌를 올려주며 1년 안에 2상 이상을 잡은 이는 이 예에 의하여 경직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잡송굴은 면포 15필을 상주되 그 중에서 몸이 크고 특별히 다른 것은 5필을 더 주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은 토관의 정 8품을 주고 정종 9품은 정 7품을 주고 8품 이상은 3등의 관계를 올려주며 1년 안에 2상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에 의하여 경직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1. 감고의 포상은 각기 그 관장 안에서 잡은 사람이 한 쌍마다 면포 2필씩을 상주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세상마다 관계를 올려주되 수령은 2상 이상이 되면 의복 한 벌을 내려줄 것이며 이상 각조의 관계를 올리는 것은 모두 5품까지 한정하고 토관이 없는 각도에서 한 쌍을 잡은 사람은 다른 예에 의하여 면포를 상주고 2상 이상을 잡고서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다른 예에 의하여 경직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1. 원호는 전조 외에 혼외의 자벽은 일체 모두 면제하되 만약 1년이 미칠 때까지 한 쌍도 잡지 못하면 1호마다 배 5필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군 세종 24년 4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수량 이축 홍보 성급 등에게 의복을 내리고 이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리다. 광운도관찰사 조수량에게 안장갖춘 말과 의복 한 벌을 내리고 경력 이축에게 의복 한 벌을 내리고 이천현감 홍보와 도차사원인 원주 목사 성급에게 의복을 각기 한 벌씩 내리고 감고 등에게 혹은 작을 내리고 혹은 물품을 차등있게 내렸다. 또 가까운 고을의 창고를 열어 이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노인 14명에게 각기 쌀콩 3석을 내리고 70세 이상 5명과 가난한 사람에게 39명에게 각기 쌀콩 2석씩을 내리고 또 이천의 경내에서 거주하는 백성 239호에 매 호마다 각기 쌀콩 2석과 술 고기를 내렸다. 세종실록 96군 세종 24년 4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온정을 출발하여 대현들에서 유숙하다. 세종실록 96군 세종 24년 4월 1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온정의 욕실에 불이 나서 박원현 등을 보내 조사하게 하다. 온정감고 윤춘래가 아뢰기를 어제 잘못하여 불을 내 온정의 욕실이 연달아 탔는데 다만 동궁의 욕실만은 타지 않았습니다. 고 하는 임금이 병조 주하랑 박원형 강원도 경력 이축과 환자 엄자치에게 명하여 가서 실화한 이유를 묻게 하고 이내 승정원에 명령하여 잠정적으로 대궐에 돌아온 후에 연회 베풀 것을 정지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실화로 인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96군 세종 24년 4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귀평에 유숙하니 최호와 엄광철이 길에서 절하여 의복을 내리다. 임금이 귀평에 유숙하니 안협사람 전 감정 최호와 전 사직 엄광철이 길가에서 절하였는데 나이 모두 80세였다. 각기 목명 의복 한 벌씩을 내렸다. 세종실록 96군 세종 24년 4월 1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홍은 이남의 각 고을 정군은 번을 나누어 변경을 방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도절제사의 행령은 오진과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만약 급한 일이 있다면 하루 안에 능히 시기에 맞춰 권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북청 이북의 각 고을 정군과 도내의 상번한 갑사 등을 도절제사가 상시로 거느리고 있는 까닭에 방어하는 군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홍은 이남의 각 고을 정군은 같은 시기에 불러 모으지 말고 번을 나누어 변경을 방비할 것이며 매 1번은 인원이 각 300명이 시기오니 적의 병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식의 늦고 급함을 헤아려 혹은 1번이든가 혹은 2번이든지 뽑아들여서 각진에 나누어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재송원에 유숙하다. 봉궁의 비 내 은희가 길에서 절하니 목문을 내리다. 나이 90세였다. 옥면 두피를 내렸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실화한 최등림 등 사인을 행저소에 데려오고 성급 최명기를 체포하라 이르다. 주하랑 박원형이 원정으로부터 와서 아뢰기를 실화한 사람은 곧 백성 최등림 등 사인이므로 이미 2000년의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하니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최등림 등을 잡아서 행저소로 데려오고 또 원주목사 성급과 낭천 형감 최명기는 체포하여 서울로 데려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화제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밤에 큰 비가 내리니 어가가를 움직이는 여부에 관해 논의하다. 도승지 조스간과 주하승지 이승손 및 우승지 조국간을 불러서 의논하게 지금 큰 냇물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만약 물이 불어서 내가 넘는다면 시위하는 군사의 양식이 모자라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물이 창일하기 전에 큰 냇물을 건너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서강등이 대답하기를 이 같은 큰 비에 어가를 움직이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비록 물이 창일하더라도 산길을 따라 갈 수가 있을 뿐더러 또한 2000현의 창고에는 쌀과 콩이 있으니 어찌 양식의 모자람을 근심하겠습니까?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어가를 움직임이 평을리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수일눈현에서 사냥 구경하고 해하면서 유숙하다. 전역성 배서봉이 채소를 올리니 나이 82세였다. 목면 의복 한 불을 내렸다. 또 80세가 된 할멈이 길 왼편에서 알련하니 목면 한 필을 내렸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상령의 안민이 언술잔 언사발 환도 거울을 바치다. 상년 사람 안민이 언술잔 한 벌 언사발 한 벌 환도 한 자로 거울 한 개를 바치면서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가 지정 계묘년에 원나라에 들어가니 원나라 황제가 신의 아비 수염을 귀하게 여겨 특별히 환도와 거울을 내리셨는데 신이 이를 간직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가가 지방을 순행하여 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으로 와서 바치옵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도성에 돌아가거든 적당한 값을 쳐서 주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19일 경기도 양지연의 우박이 날이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성졸원에서 유숙하다. 안등명이 길에서 절하니 의복을 내리다. 철원사람 안등명이 길 왼편에서 절하니 나이 80세였다. 목면 의복 한 벌을 내렸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최등림 등을 잡아오니 싫어한 이유를 힐문하고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행제소에 나오니 승정원에 명하여 싫어한 근본 이유를 힐문하고 마침내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가은들에서 사냥 구경하고 풍천에서 유숙하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야원에서 주정하고 서울에 와서 금성대군의 사제에 거처하다. 그가가 대야원에 이르러 주정하고 경기관찰사 윤형과 경력 조자에게 의복을 각기 한 벌씩을 내렸다. 좌찬성 하연 예조 참판 이선 병교 참판 신인성과 서울에 남아있던 승지들에게 와서 알련하였다. 그가가 서울에 돌아와서 금성대군의 사제에 거처하였으니 이는 대궐 안에 병든 사람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4월 2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박강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이순노와 이하는 고심만 빼앗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강과 이순노, 이하 등의 죄를
마땅히 곤장 80개를 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임금이 박강은 공신의 후손인 이유로서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키고 이순노와 이하는 전일의 죄를 지어 곤장 90대를 속바친 이유로서 다만 고신만을 빼앗게 하였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4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백효삼이 박강의 벌이 너무 가볍다고 아뢰다. 박강은 온정의 욕실을 감독하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고제가 지극히 중하온데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키니 신등은 너무 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강은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후에 감독한 것뿐이므로 그 죄가 이순노 등과는 다른데도 지금 그 관직을 파면했으니 죄가 또한 중하게 되었다 하였다. 효삼이 다시 아뢰기를 박강이 비록 이미 만든 후에 감독했지만 만약 그가 마음을 써서 자세히 살펴더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오니 죄는 마땅히 중한 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강의 죄는 이순노 등과는 다르며 또한 이것은 공무상의 착오이다. 지금 이미 관직을 파면시켰는데 무엇이 경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4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흥천사 경천의 법주로 올라와 내려가는 일운에게 영마를 내리다. 중1운이 하직하니 명하에 영마를 내려 돌려보내게 하였다. 처음에 일운이 경상도에 있었는데 흥천 법주로서 부름을 받고 왔다가 지금 산으로 돌아가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4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여흥부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4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박강 이순노 이하의 불경죄를 징계하기를 청하다. 상소하기를 신하의 죄는 불경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불경한 데에 관계되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법이온데 하물며 그 큰 것이겠습니까? 박강 이순노 이하 등은 서로 잇따라 명령을 받아 이천의 행궁을 감독 제조하였는데 기와를 덮고 구조를 장식한 것이 대부분 경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서진 집의 기와를 즉시 걷고서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못을 쳐서 긴 첨알을 꺾어 부러지게 하고는 진흙을 사용하여 부접하였으며 대고란의 안공으로 하여금 기와를 처마에 있게 하다가 뜻하지 않은 데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약 혹시 보좌에 가까이 부딪혔더라면 박강 등의 한 몸뚱아리를 만번 죽더라도 어찌 보상하겠습니까? 이것을 대소 신료들이 한심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는 바입니다. 대저 부호의 자식도 마루가에 앉지 않는데 하물며 천승의 임금이겠습니까?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벼운 죄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불경에 관계되면 보통의 사면에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임금이 타는 배를 잘못하여 경고하게 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대불경의 조목에 관계되는데 박강 등은 심사와 이목의 힘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혼불의 후손이라 해서 전일의 죄를 함께 헤아려 그 죄를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이순노와 이하는 다만 직천만 했어하고 박강은 다만 그 관직만 해임시키니 죄는 큰데도 벌은 경함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세상 사람의 마음에 굽어 따라서 박강은 고신을 추탈하고 이순노와 이하는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불경한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내 승정원에 이르기를 헌부의 소는 장령실을 탄핵함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장령실에 나오나.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4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이징옥, 홍약, 김효성, 최숙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옥을 중추원사 겸 평안도 도제제사, 홍약을 지중추원사로, 김효성, 최숙손을 모두 중추원 부사로, 이사철을 사헌부 지비로, 이겸지를 사헌부 장령으로, 정간을 경상좌도 처치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올량아 파난 동지 속시에게 관지가 물품을 내리다. 예조에서 함길도 도질제사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올량합의 처노 파난에게는 사직을 주며 그 조카 동지에게는 부사정을 주고 모두 의복가 신을 내려주어 보내게 하고 파난의 아들 속시에게는 부사정을 주어 사모와 각대 의복가 신 가사 자제 앉은 말 노비를 내려주고 그에게 장가들어 서울에 살면서 시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7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온성부와 경흥부를 진으로 일컫게 하다. 이조에서 함길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온성부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예에 따라서 마땅히 진으로 일컬어야 될 것이며 경흥부도 또한 진으로 일컬지 않는다면 남이 보는데 엄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모두 진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장령실에게는 두 등급을 임효돈과 김효남에게 한 등급을 감형하고 주순생은 처벌하지 않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우군 장령실이 안열을 감독하여 제조함에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곤장 100대를 쳐야 될 것이며 성공직장 임효돈과 녹사 최효남도 안열을 감독하여 제조하면서 장식한 쇠가 또한 견고하게 하지 아니했으며 대우군 조순생은 안열가 견고하지 않은 곳을 보고 장령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하면 곤장 80개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장령실에는 두 등급을 감형하고 임효돈과 최효남에게는 한 등급을 감형하며 조순생에게는 처벌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가평현에 우박이 내리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김방규가 함길도의 새로운 땅에 대해 보고하다. 김방규가 함길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이른바 신지의 인간은 곧 희천 동촌의 호적에 기재된 백성이고 신지라고 호적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고하니 드디어 김방기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김방기는 본래부터 무지하고 맹랑했던 까닭으로 처벌하지는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8일 무어 두 번째 기사. 강원도의 수령들이 토지를 묻게 하는 일을 관찰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에 강원도의 인민들로서 이리저리 이사하는 사람이 잠옷 많았으며 또 남아있는 사람들로 수령들이 또한 곡식 종자를 주지 않아서 토지를 묻게 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양부의 토관을 보필하는 일과 학생들의 학업 권장에 관해 아뢰다. 이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양부의 토관은 동서반의 각품의 예로서 자오 묘 유년에 제수하였으므로 그 중간에 비록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고쳐 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유능한 사람을 포상하고 무능한 사람을 폄직하는 법이 없었던 까닭으로 태만한 사람이 간혹 있게 되었으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서울에 포품하는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또 본부의 역학, 의학, 유학의 학생들은 한갓 임명된 연수의 오래되고 가까운 것으로만 도목정에 올려 관직을 떠나게 되는 까닭으로
학문을 익히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마침내 성효가 없게 됩니다. 청하건대 해마다 세말에 제주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재해두고 도목정의 관직을 떠날 시기에 연수로 임명하는데 제주를 인정받은 획수를 빙고하여 사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9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종친이 명령을 어기면 본시에서 규찰하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종친이 만약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사헌부의 예의에 의하여 본시의 영사와 조회를 내어 보내어 규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9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입거 인원을 추세하는 일에 관해 상서하다. 의정부에서 입거 임무를 추세하는 경찰관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소모라는 것은 자원에 따르게 한 것이오며 응모라는 것도 또한 자원에 따르게 한 것으로 진실로 각 고을에 정해진 수요가 아니온데 지금 응모하여 입거시키는 자로서 현재 도망 중에 있는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또한 본 고을의 다른 사람으로서 충당에 정하게 되니 처음에 소모한 뜻과는 다르옵니다. 또 본디 사천으로서 응모하여 입거하는 자로 현재 도망 중에 있는 사람을 충당에 정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우니 다만 여러 방법으로 본인과 숨겨준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 모두 입거하게 하고 만약 족친과 다른 사람으로 대신 응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장하여 입송하게 하되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충당에 정하지 말게 하며 그 수령으로서 추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도 또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두 전하께서 경복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노포를 바치니 신롱한 각 고을의 상공 포육을 감명케 하다. 명하여 사제감에 맡기고 이내 호조에게 강원도의 신롱한 각 고을의 상공 포육을 감면해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종정성과 오도리의 절이 혼라운의 격증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보낸 연유 등 28인과 오도리의 절이 등 6인 및 혼라운의 지휘 첨사 격증가 등 1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야인에게 의복과 신, 면포를 내렸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성에게 답서하여 사송선과 무역선이 윤번으로 정박하게 이르다. 예조에서 대마도 태수 종정성에게 답서하기를 기도와 이웃 여러 곳의 사송선과 무역선이 더불어 만약 한 곳에 빽빽하게 겹겹이 정박한다면 한 고을만이 유독 그 폐해를 당하지 않을까 신실 염려되는 까닭에 윤번으로 고루 나눠 도착하여 정박해야 된다는 뜻을 여러 번 일찍이 서신을 보내어 약조를 정하였으며 기도에서도 또한 여러 번 일찍이 약속에 의하여 해보했는데 지금 기도의 사송인인 원우와 종웅이랑와의 사인인 언삼랑 등이 모두 연포에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으며 또 종은 7의 사송인인 차랑좌이문은 네이포에 도착하여 있으며 귀도의 사송인인 칠랑좌이문은 마땅히 부산포로 보내야 될 것인데도 네이포로 보내어 정항약조를 어김이 있으니 매우 불편하게 되었어. 족하는 전일의 약조를 자세히 살펴서 이곳에 보내는 선책을 한 차례는 네이포에, 다음 차례는 부산포에, 그 다음에는 연포에 윤본으로 고루 나눠 도착하도록 하여 정박시킴이 좋겠소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눈병이 심하여 세자로서 서무를 처결하게 하려는 뜻을 조서강에게 이르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조화참찬 황부인 예조 판서 김종서 도승지 조서강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눈병이 날로 심하여 치니 기무를 결단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처결하게 하고자 한다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비록 눈병을 앓으시지만 연세가 한창이신데 갑자기 세자에게 서무를 대신 처결하게 하신다면 다만 온나라 시민들만 실망할 뿐 아니라 후세에서 모범하는 데 있어 어떻다 하겠습니까? 또 중국 조정이나 남북의 이웃나라가 이를 듣는다면 또한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고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드디어 조서강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옛날에 이르기를 문왕이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함으로써 3년의 수명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그러나 어찌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함으로써 수명이 감소될 이치가 있겠는가? 후세의 아첨하는 사람이 이를 빙자하여 임금에게 고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정사에 근심하고 부지런하여 타고난 수명을 감소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본받을 만한 말이 아니다. 오히려 군주가 정사에 태만하면 반드시 능히 타고난 수명을 보전해 마치지 못할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눈병을 앓은 지 지금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며 근래 5년 동안 더욱 심하니 그 처음 병이 났을 때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게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잘 휴양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지금에 와서 이를 후회한다. 몇 해 전에 온양에서 모욕한 후에는 병의 증후가 조금 나았으므로 내 생각에는 이후로부터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10월 이후로는 또다시 그전과 같으니 비록 종묘에 친히 제사를 지내고자 하여도 벌써 희망이 없게 되었다. 문서전은 내가 실행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으니 오르고 내리기가 비록 어렵겠지만은 혹은 친히 제사를 지낼 때도 있을 것이나 지금부터 이후에는 종묘를 제사와 무예를 연습시키는 일은 진실로 신이 실행하기가 어렵겠는데 대신들이 어찌 내 병이 이러한 극도에 이르는 줄을 알겠는가? 그 정사를 보는 것을 줄이고 시력을 휴양하기를 2, 3년만 연장시킨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태종이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마침 눈이 내림으로 세자로 하여금 대신 지내게 한 구례가 이미 있었으며 또 한 집안에서 가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맏아들로 대신해서 행하게 하는데 하물며 세자는 임금의 후사이며 임금의 다음이니 종묘의 제사와 무예를 연습하는 일 등을 세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 해도 진실로 방해됨이 없을 것이다. 또 사대부를 접견하여 정치의 방법을 습득해 알게 한다는 것도 또한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대가 이 뜻으로서 대신에게 자세히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다 이를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박강 이순노 이하 장령실 임효돈 최효남을 불경죄로 다스리다. 임금이 박강 이순노 이하 장령실 임효돈 최효남의 죄를 가지고 황희에게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는 불경에 관계되니 마땅히 직첩을 회수하고 곤장을 집행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 그렇구나.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에게 회암사의 중을 검색한 사유를 계문하라 이르다.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근대 경이 사헌부의 통첩을 받아 차사원을 내보내어 회암사의 사문을 포위하고서 절중의 도첩이 없는 사람과 기록된 명부가 없는 사람을 수색 검사하니 절중이 혹은 산골짜기에 도망해 숨었다고 한다. 그 차사원이 법을 어기면서 수색 검사한 사유와 사헌부에서 공문을 보낸 사유를 자세히 계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달달의 독토올왕 등이 몽고 황제의 칩스를 가져옴을 중국에 주문하기로 하다. 한길도 도절대사 이세은이 치게 하기를 달달의
토올왕 등 16인이 몽고 황제의 직서를 가지고 4월 16일에 아정랑이 지면에 도착하였는데 신이 의리로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황이 신계하연 황보인과 승무는 제조, 권제, 김종수, 정인지, 유계문, 안지 등을 불러서 중국에 주문함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일이오니 도리상 마땅히 주문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즉시 첨지중추원사 이변을 주문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4일 개하 두번째 기사 판군기감사 이사임을 배승부에 보내 영전의 상태를 살피게 하다. 영전이 기울어져 위태하고 더럽혀졌는가를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장차 고쳐 지으려고 한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6일 띠을축 첫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6일 을축 두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허사문이 조순생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 허사문이 아뢰기를 조순생과 박강은 죄가 같은데 순생만이 홀로 죄를 면했으면 실로 옳지 못합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순생의 일은 진실로 박강과는 다름을 그대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6일 을축 세번째 기사 여연부의 소우예와 자승군의 태일 등에 만호를 두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구 도절제사의 보고에 의가에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여연부의 소우예와 자승군의 태일 등 처에 목책을 설치하고 만호를 두고서 남도 각 고래 군적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 4,764명을 충당해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6일 을축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원칠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린 일로 서신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의 종원칠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대저 도스는 각기 그 이름을 새겨 부신으로 삼게 되어 비록 부사일지라도 빌려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현사가 조카의 이름을 새긴 도스를 빌려서 동나를 요구하니 도리상 청을 따르기가 어렵겠소. 그러나 조카의 교분이 좋은 뜻으로서 잠정적으로 한 부만 아울러 구성하니 지금부터는 절대로 전차하지 말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7일 병인 첫번째 기사 중의회가 압송하는 도중에 영리를 죽이고 도망하니 널리 알려 고발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중의회가 도첩이 없으므로 본부에서 죄를 결정하여 역마로서 본관인 안동부로 보냈는데 가다가 초점에 이르러 압송하는 영리를 죽이고 도망했사오니 청하옵건대 널리 알려서 보는 대로 고발하게 하고 만약에 관리로서 수색해 체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하게 하되 그를 능히 잡은 사람은 면포 50일을 상주게 하고 숨겨주는 사람은 평안도 한길도에 온 가족을 입거하게 하며 사사의 중은 두 도의 변진의 군대에 충원하고 그 사사는 헐어서 뒷날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8일 정묘 첫번째 기사 호주에서 우량을 측정하는 일에 관해 아뢰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우량을 측정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아직 다 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열기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측욱이라 하니 길이가 1척 5촌이고 직경은 7촌입니다. 주척을 사용하여서 운관에 대를 만들어 채우기를 대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으로서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 오고 갠 뒤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 분의 수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1. 외방에서는 쇠로서 주조하는 한 채우기와 주척 매 1건을
각도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의 최고기의 체제에 의하여 혹은 자기든지 혹은 와기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의 뜰 가운데 대를 만들어 쇠고기를 대 위에 두도록 하며 추척도 또한 상항의 체제에 의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형 비가 온 후에 수령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 주척으로서 물의 깊고 얕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 분의 수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의 전거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년 세종 24년 5월 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이변이 주문사로 북경에 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의정부의 장계는 함길도 도절제사인 이세형과 본도의 회령진 절제사인 홍사석의 정문에 의거하였사온데 이에 이르기를 정통 7년 1442년 4월 18일에 목리에 안주하고 있는 올량합 소중가가 고하기를 달달의 독토올왕 등 4명과 홀라운 바이 질한 등 12명이 이달 16일에 아정랑이 지면에 먼저 와서 말하기를 몽고 황제가 즉위한 지가 지금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칙위를 가지고 왔으니 고려에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그날로 야인들의 군마를 모아서 영접하게 한 뒤에 나로 하여금 와서 본뜻을 알리게 하라고 하였다. 하므로 이 말을 듣고서 곧 고령 파절권관을 배승래와 오도리, 마고, 인달 등을 보내어 앞서 본인들이 하처에 가서 건각을 묻게 하였는데 만일 소중가의 고한 바가 사실이라면 너가 매양 본인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은 두 임금이 없는데 지금 대명 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으니 너가 어찌 이와 같은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너를 대우해 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게 하니 고인팔 등이 이 말을 듣고 본인들에게 대하여 내력을 자세히 물으니 독토올왕은 말하기를 나는 해서 서부 다안위의 달단이니라 하고 바이질한과 벌어절 등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홀라운에 속한 사람이다 하고는 이어 말하기를 우리 몽고 황제가 현재 주올 족소 지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황제가 홀라운 두목 6인 등에게 유시하는 칙서와 고려에 유시하는 칙서를 고토조왕에게 주어서 홀라운의 지면에 내보내었으나 고려의 길을 알지 못하여 돌아왔는데 내가 마야양 본인을 따라다녔으며 지난해 12월 중에 황제를 장막 안에서 진연하니 연회를 베풀고 말을 내려주었으며 금년 2월 초 5일에 독토오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바이질한에게는 두마두를 주고 벌어절에게는 달로 화적을 주고는 이내 칙서를 가지고 밤을 가리지 않고서 내보내었다 하므로 고인팔 등이 비직의 상항 지시사인에 의거하여 의리를 들어 개설하니 본인들이 대답하기를 고인팔도 역시 호중인데 이와 같이 멸시하니 도리상 옳지 못하다. 후일에 너에게 몽고의 칙사를 주어 선명을 가지고 오게 한다면 너가 마음대로 받지 않겠는가 하니 고인팔이 대답해 말하기를 나는 조정의 지위 칙사를 받아 금대를 띄었으니 이미 만족하다 하므로 본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몽고자의 칙서를 펴 보이니 고인팔이 대략 기억하여 말하되 태조 성길사 황제가 팔방을 통호하였으며 조 설선 황제가 즉위할 때에는 천하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는데 그 중에 고려국은 교의가 좋기를 다른 나라보다 배나 되고 친근함이 형제와 같았는데 세상이 쇠퇴하여 난리를 만나서 도성을 버리고 북방에 의탁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내가 조정의 운수를 결성하여 즉위가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니 만약 사람을 시켜 서로 통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정의 신의를 잊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만약 해동청과 하표를 보낸다면 짐이 후하게 상주고 후하게 대우할 것이다 하였는데 맨 뒤에 연호는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연월이는 10년 2월 초 5일
종이는 황색 박쥐이며 인신은 대인이 아니고 그 형상은 주척 5분 정도였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말하기를 내가 본 뒤 몽고의 글자 모양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본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매양 입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인력을 사용하여 성을 쌓고 즉위했는데 대명 황제는 기순함으로 옥인을 내려주었으나 몽고 황제는 멸시하니 후일에 옥인 칙서를 하나는 대도에 보내고 하나는 고려에 보내고서 10,000명의 수요로 때를 지어 나올 때에 너가 또 막아낼 수 있겠는가? 비록 큰 눈이 산더미 같고 큰 바람이 나무를 뽑더라도 그대의 변장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우리 황제가 홀라운 지면에서 나와서 도읍을 세우고 한번 천하를 평정할 것이니 만약 나온다면 길은 더욱 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매양 몽고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미 친히 왕의 나라에 나아가게 하지도 않고 또한 변장의 명문을 받지 않고 돌아간다면 진실로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여 이에 갖추어 아래입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이에 의거하여 참고해 살펴보니 상항의 도리에 어긋나는 말은 비록 믿을 수가 없지만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신은 마음속으로 몹시 놀라 자세히 갖추어 주달합니다 하였다. 설선 황제는 원나라 세조를 말한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중들을 명부에 기록하는 일을 규찰하지 말라고 예조에 전제하다. 석씨가 중국에 들어온 이후로 사민 이외의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역대의 제왕들이 중을 허가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폐해를 억제했던 것이다. 우리 조정에 이르러 조정께서 법을 자손에게 전하면서 중을 허가해 주는 법을 법령의 제1장에 기록하여 놓았으나 맡은 관원이 법문의 형식으로만 여기고 능히 받들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신역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머리털을 깎아서 군대의 정원이 날로 줄어드니 그 폐해가 아주 심한 편이다. 지난번에 정부의 헌의에 따라서 신역이 있는 인민 외의 양가의 자제가 자원하여 중위되는 사람을 출가시키는 법과 사사로이 머리털을 깎은 사람으로서 도첩이 없는 중들은 조장을 고찰하여 예전의 법전을 거듭 밝혀서 다하지 못한 조건을 증가해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에 알아듣도록 타이렀다. 다만 선덕 10년 9월 예조의 수교에는 서울과 지방의 각 절에 의탁해 거주한 중은 이름을 기록하고 명부에 올렸으며 만약 부모와 사생을 연고로 인하여 다른 곳에 이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곳의 관청에 알려서 그 연유를 갖추어 간 곳의 관사에 공문을 보내 의탁해 거주한 지로서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였다. 대제 법령은 반드시 백성에게 편리하고 행하기 쉬워야만 장부의 조차 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업도 없이 문을 따라 양식을 구걸하는 중으로 하여금 한 곳에 매어 있게 하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면 생업을 얻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니 한갓 정사를 하는 대체에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산골짜기 흩어져 거주하는 사람도 낱낱이 들어 검사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 법이 이처럼 실행하기가 어렵고 한갓 법문의 형식만이 될 뿐이니 지금부터는 중들을 명부에 기록하는 일은 규찰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에게 제암과 사사를 부수는 일에 관해 전지하다. 무안군의 아내 왕씨가 호소하기를 통진현에 있는 제암은 병진년에 다시 지은 것인데 지금 또 독촉하여 부수라고 합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사사를 회철하는 법은 금년 2월에 만들었는데 법이 만들기 전에 지었던 제암을 부숴버리라는 뜻과 그 외에 부셔버린 사사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종정선과 아모카 등이 토산로를 바치다.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종정성이 보낸 시지라, 사야문 등 2인과 아모카의 도마노, 첨지 중추원사, 동소로 가모 등 5인이 조반을 따라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96건 세종 24년 5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승문은 부교리 곽순이 사람을 죽게 하니 하고 도피하니 수색 체포하다. 형조에 따르기를 승문은 부교리 곽순이 본원의 비를 핍박하여 죽게 하고는 죄를 두려워하여 현재 도피 중에 있으니 청하옵건대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수색 체포하게 하되 그를 숨겨주는 사람은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6건 세종 24년 5월 1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인동현의 죄수 경득이 지아비를 죽여 차명에 차하다. 경득은 본부를 계획적으로 죽였으니 청하옵건대 형률에 의거하여 차명에 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